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배보상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언제 다시 논의할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큰 사안인 경우에 한 번의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고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법안 심사가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재정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남로당 무장대도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으므로 보상 책임을 국가만 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내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되는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은 미래세대 전승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주도는 도울 김용옥 선생과 배우 유아인 등 전국 대표 6명이 출연해 세대 전승을 주제로 제주 평화선언문과 71년의 다짐을 낭독하는 등 4.3의 교훈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전승시키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합합창단이 공연하고 추념 기간에 청소년 이야기 한마당과 대학생 4.3 평화대행진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4.3 수영인들이 지난 1월 7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제 남은 생존 수영인 12명도 2차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4.3 71주기를 앞두고 2차 재심에 나설 수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억울한 옥살이 뒤에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연을 박성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4.3 당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고향 제주를 떠나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60년 넘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해녀 가입 원서에 도장을 찍었다 남로당 가입 원서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수치심에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걸 집에서 내가 우리가 또 살기 좋은 서귀포에서 살자부터 내가 왜 육지에 나왔는데 여기야 친척 아무도 부모 형제 없는 곳에서 내가 가는 내 신분 알까봐. 고향을 떠난 지 10년, 용기를 내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2차 재심 준비를 위해 제주를 찾은 김할머니는 생애 처음 4.3 추모 행사에 참여해 혼자 묻어뒀던 4.3의 아픔을 다른 이들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아는 다른 4.3 수영인들과 재회하며 더 늦기 전에 억울한 죄를 벗겠다는 용기를 내봅니다. 그때 희춘이가 같이 왔더라고. 와서 나도 이래 했는데 니는 그 얘기 그대로 할게요. 니는 나보다 똑똑한데 가서 말 좀 해주라고. 설득을 억수로 하는 기라. 그러면 가볼게. 2차 재심을 준비하는 생존 수영인은 12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김정추 할머니처럼 수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4.3 수영인들은 억울한 옥살이에 고향마저 떠날 수밖에 없던 아픔의 세월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4.3 유적지인 도령마루가 옛 이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4.3 해원 방사탑재에서 4.3의 아픔과 슬픈 역사를 간직한 도령마루가
혜태동산이라는 명칭 대신 옛 이름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 모 제과업체에서 혜태상을 세운 뒤 혜태동산으로 불리는 제주시 7호 광장 일대 도령마루는 4.3 당시 노형과 용담 등 14개 마을 60여 명이 학살당한 장소입니다. 제주에서 반출된 압축 쓰레기 가운데 11,000톤이나 처리가 안 된 채로 방치돼 있는데요. 처리 비용에만 수십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2015년부터 도해로 반출한 압축 폐기물 가운데 처리가 안 된 쓰레기는 11,000여 톤. 이 가운데 9,200여 톤은 광양항과 군산항에서 보관 중이고 나머지 1,800여 톤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양항과 군산항에서 보관 중인 쓰레기를 수거한 뒤 고체 연료를 만드는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고 처리 불가로 통보를 해올 경우 제주시가 우선 행정대 집행한 뒤에 환불에너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도 비화될 모양새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평택항에 보관 중인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제주도에 요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제주시는 조사 결과 제주 쓰레기가 아니라며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구민을 엄청 조롱한 거 아닙니까? 항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경기도지사명이 공식적인 사과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고. 급증하는 쓰레기를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획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공공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매일 300톤 정도는 다시 쌓이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올 건데. 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체 연료로 만드는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보관 중인 제주산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지역 방송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 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곳곳으로 벚꽃이 만발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를 내일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수준은 2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 9도, 동부 6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에는 방무가 껴있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13도, 남부 15도, 동부 14도에 머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섬 지역은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17도까지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부분 준공된 제1구역과 6구역에 도내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봉계 매립장 등에 보관 중인 소각재를 지난달부터 반입한 데 이어 불연성 쓰레기 하루 300톤을 반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은 21만 제곱미터에 폐기물 242만 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3월 도내 기업 업황지수는 66으로 2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이 중심인 비제조업이 9포인트 상승한 반면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와 체류 기간은 줄었지만 외국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 경비는 51만 5,800원으로 재작년보다 2만 4,500원 줄었고 체류 기간도 3.951로 재작년보다 0.531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 경비는 1,348달러로 재작년보다 124달러 늘었고 체류 기간도 4.91로 0.511이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감귤 진피 가공 공장이 들어섭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예산 70억 원을 들여 감귤 진피 가공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특화 산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공 공장이 준공되면 유기농 감귤로 한약재로 쓰이는 진피를 생산하고 과육을 원료로 한 가공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세입 세출과 재무결산 결과 지방 세수 확대로 총 세입은 6조 64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했고 예산 집행률이 87%로 4%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은 7천억 원 증가한 반면 부채는 246억 원이 감소해 부채 비율이 4.2%에서 3.9%로 낮아지는 등 재정 건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면세점 영업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면세점이 2년 연속 40억 원의 적자를 냈고 내국인 면세점의 흑자도 재작년에 5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7억 원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4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수당과 운영비를 삭감하고 내국인 면세점의 공항 입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에 현창행 전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현창행 상임이사는 서귀포시 안전자치국장과 제주도 경제정책과장, 평화협력과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는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냈는데 임기는 3년이며 1년씩 추가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비과세와 감면 대상 부동산을 일제 조사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부동산 5만 5천여 건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조사 결과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부적합 부동산 13건을 적발해 재산세 1,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